안녕하세요. 김쌤의 넘뻔한 영어입니다. 이번 강의는 동명사, 명사절, 수동태, 사역동사 많이 들어본 문법 사항이죠. 이런 문법들은 보통 우리 문법책을 통해서 동명사, 명사절 다 다른 섹션으로 나눠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한 문장에서 사용될 때 이게 동명사고 이게 명사 수동태고 이렇게 구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문장이라 그러는데 15개의 단어로 요 정도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에서요. 이 중요한 문법이 다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문법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책으로 너무 이렇게 막 문법책에 나온 문제만 풀고 문법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아니면 보기 쉬운 이해가 잘 되는 문법책을 한 권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바로 글 읽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4가지 문법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이 예시 문장인데요. 능률출판사 하이스쿨 잉글리시 1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발췌한 문장입니다. 제가 일단 간단히 색깔로 구별했는데요. 요거는 동명사라고 하고요. 됐어부터 ashes까지가 두 번째 제가 설명할 명사절, 그리고 were 다음에 nearly는 조금 무시하고요. were turned 요게 바로 수동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made가 만들었다 아니라 시켰다, 하게 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사역동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5개의 단어예요. 여기서 이 4가지의 중요 문법이 사용된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알아보는데요. 이런 문법을 안다는 것은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형태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1번과 2번 두 가지 예문인데 노란색으로 칠해진 knowing that his toy was broken 1, 2번에 똑같이 사용되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것도 시중에 나와 있는 문법책이나 여러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방법을 따른 겁니다.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문장 앞에서 시작되는 것이 동명사도 될 수 있고 또 분사 구문을 이끄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한 형태가 동명사로 사용되면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분사 구문은 이제 부사처럼 해서 뭐뭐 한 후에 또는 뭐뭐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부분만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이 동명사인지 분사구문인지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존의 문법적인 설명은 뭐냐면 어떻게 구별하냐면 1번, 2번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초록색으로 칠해진 부분이죠. 1번에서는 broken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2번에서는 broken 다음에 없던 컴마가 나오고 여기에 뭐가요? 주어가 나왔어요. 바로 이 차이로 동명사인지 분사구문인지 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동명사로 분사구문으로 알려면 뒤를 다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원어민들도 그렇게 하고 동명사구나 분사구문이니까 이렇게 읽을까요? 원어민들 중에 대부분은 동명사가 무엇이고 분사구문인지 뭔지 구별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딱 보고 동명사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굳이 구별한 것이지 구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으면 되냐고요?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이렇게 뭐 아는 것, 알기 이러지 말고요. 그의 장난감이 망가졌다는 것을 안다. 이런 말을 딱 들으면 개념이 딱 떠오르죠? 여기서 그냥 끊어버려요. 이게 동사 앞자리니까 주어 자리니까 동명사다. 그래서 안다, 그의 장난감이 망가졌다는 것을 아는 것 이렇게 해석하자 이러지 말고요. 그냥 그의 장난감이 망가졌다는 것을 안다. 그를 슬프게 했다. 자, 굳이 뭐 동명사니 뭐니 이런 개념 없이도 그냥 이 노란색 파트를 하나의 의미로 이해하고 made him feel sad를 또 하나의 의미로 생각하면 이 둘의 관계를 알 수 있잖아요. 2번도 볼까요? 똑같이 그의 장난감이 망가졌다는 것을 안다. 그는 결정했다. 새로운 것을 사기로. 그러면 이제 문법적인 책에서 보면은 그의 장난감이 망가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요. 또는 알고 난 후에 이렇게 해석하면 물론 해석이야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자연스러운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브로큰에 보고 컴마 있고 여기 주어 있으니까 분사 구문이구나. 뭐뭐 때문에 뭐뭐한 후에라고 해석해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동사에 앉아 나오면 사실은 동명사인지 분사구문이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제가 여기 해놓은 거 있죠? 이 표시 그의 장난감이 망가졌다는 것을 안다. 그냥 이렇게 읽어버리세요. 그러면 훨씬 더 부담이 없고 더 빠르게 앞에서부터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설명이 길어졌죠? 이 동명사 분사 구문의 구별하지 말자. 이것이 제 지론입니다. 다른 강의에도 많아요. 자, 이제 명사절의 형태와 위치에 따른 기능입니다. 명사절이란 건 뭐냐면요. 1번 문장 볼까요? He knew, 알았다. 그럼 무엇을 알았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알게 된 대상, 그죠? 어떤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을, 기능을 목적어라고 하는데 이 목적어는 보통 명사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1번 문장에서 he knew 하고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여기서 명사가 나온 게 아니고 대시 앞에 깃발처럼 이끌고요. he라는 주어와 won이라는 동사가 있죠. 그래서 that he won the first prize는 이 6단어는 주어 동사가 있는 묶음이고요. 대시 이끌고 있고 명사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명사절입니다. 이 명사절이 어떤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고요?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It was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다. That he won the first prize. 이 역시 명사절인데 이게 왜 명사절이었냐면 실은 it 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주어가 기니까 이렇게 뒤로 옮기면 여기가 자리가 비잖아요. 빈 자리에다가 주어 자리는 비워놓으면 안 되니까 it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짜 주어라고 하고 that he won the first prize를 진짜 주어, 진주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 이 명사절은 주어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3번 볼까요? His goal, 그의 목표는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목표를 나타내는 명사가 와야 돼요. 그런데 명사가 오지 않고 that he wins the first prize 절이 왔죠. 그래서 이 절은 그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해주는 바로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어 보호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절은 명사와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법 강의는 수동태입니다. 자, 1번 문장 볼게요. someone 주어죠. nearly는 부사니까 살짝 무시하겠습니다. turned가 동사고 these beautiful paintings가 목적어예요. 그래 놓고 자, 바꿨다. 누군가가 바꿨다. 그러면 바꿔진 대상, 목적어가 있고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무엇으로 바꿨다는 게 있어야 되니까 거의 10중 8구 전치사 to가 나오고 명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turn이라는 동사는 당연히 주어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바꿨다. 이 아름다운 페인팅, 그림을 뭐로요? 제로 바꾸었다. 근데 이게 누군가인데 이게 좀 막연한 주어, 그죠? 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누가 실은 이 아름다운 그림을 바꾸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한 주어인 someone이라고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도 여기다 쓰니까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없애버렸어요. 그럼 없애고 나면 주어 자리가 비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대신해야 되는데 바로 이때 이 목적어가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2번에서 보다시피 이 주어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적어인데 형편상 주어 자리에 온 거죠. 이런 걸 나타내려고 어떻게 하냐면 1번에는 비동사가 없죠. 근데 이 동사를 뭐로 바꿔버리냐면 BPP. 그죠?
이 be는 수동태 만들 때 쓰이는 조동사를 넣게 되는 겁니다. 그 시제가 과거고 주어가 paintings 복수니까 be가 were로 바뀌었고 turned 과거 분사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확 가버렸으니까 여기서 목적어가 없고 be turned 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여기서처럼 to ashes 하고 그때 그러면 1번의 주어는 어떡하냐? by someone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생략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수동태 강의 굉장히 많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놔서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동태에 대한 강의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동사에 대해서 하는데 이 역시 많이 나오죠. make, have, let 대표적인 사역동사입니다. 의 형태와 의미를 볼까요? 1번 볼게요. His bad grade 나쁜 성적이 만들었다. 그를 이게 made가 동사고요. 이게 목적어예요. 그랬을 때 이런 사역동사들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는 바로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로 구별했어요. 노란색이 다 동사고 이 다음 동사 다음에 여기 목적어가 오고요. 그 다음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 이게 사역동사의 형태고 사역동사가 취하는 형태고 의미는 시키다, 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예문 볼까요? 2번 My mom had 이때도 시켰다 내가 clean 하라고 뭐를요? My room을. 세 번째는요. 이때 let을 시키다라기보다는 약간 허락의 의미가 강한데요. 내 엄마는 허락했다. 내가 play online game.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잘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요 네 가지 문법이 쓰인 예문을 놓고 이제 한번 해석을 또 직독으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1번 문장은 색칠해 놓은 것은 바로 우리가 다루었던 문법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하려면 knowing을 먼저 못 봐요. 우리나라 말로 자세히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knowing도 안 보고요. that도 안 보고요. 요거를 봐야 돼요. 이 아름다운 그림이 여기입니다. 2번 거의 다음에 제로 바뀔 뻔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를 읽어야 됩니다. 내가 매우 슬프게 느끼게 하고 이제 동사가 맨 마지막이에요. 저도 보니까 이게 아니고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 눈이 왔다 갔다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직독직해 앞에서부터요. 자, 여기까지요. 왜 여기서 끊죠? 대시 나오니까 끊는 겁니다. 아는 것은 이 아름다운 그림이 거의 바뀌게 되었다는 걸. 제로 만들었다 나를 슬프게 이렇게요. 그랬죠? 보다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알게 되어 나는 슬프게 되었다. 이런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말이고요. 일단 동명사 여기서 읽고 그다음에 that 이렇게 접속사 나오면 반드시 그 앞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를 읽고 주어와 동사까지 읽자 그랬죠? 직독직해 원칙. 그 다음에 뭘로 바뀌었어요? 제로. 그래서 앞에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지 이 동사를 읽을 때 앞으로 안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약간 복잡한 구조를 가진 요런 문장들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영어 어순대로 읽을 수 있어요. 더 편하다는 것을 반드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독도 하시고 특히 알람을 설정해 제가 규칙적으로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릴 때마다 자세히 보시고 또 제가 이제 길게 설명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지고 설명이 좀 비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저한테 이제 댓글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